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연예인들까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각종 귀신 분장과 재미있는 코스프레 사진들이 이슈가 되곤 합니다. 어제가 헬로윈 데이였죠. 그런데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 축제가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난장판으로 변했던 이태원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1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아 서울 곳곳에 젊은 인파가 몰려든 가운데 폭행과 절도 등 사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동구가 경제와 복지, 노동에 중점을 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상업시설 유치 등 개발 분야도 눈에 띕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랑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성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방대해져가는 성북문화재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직 개편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강동구가 미래 청사진이 될 공약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경제와 복지, 노동 분야에 집중됐는데 개발이 핵심인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발표된 강동구의 공약 사업들을 박영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동구가 민선 7기의 공약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경제, 복지, 노동 분야로 나뉜 가운데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핵심입니다.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일반 사무와 유통, 서비스 업종으로 용지를 세분화해 IT 등의 지식 기반 산업체와 쇼핑몰,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플랜트 분야로 한정됐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의 명칭을 강동 일반산업단지로 바꾸고 AI와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와 기존 산업을 아우르는 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바람은 천호대로까지 이어집니다. 토지 용도 변경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기업과 유통업체 등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천호대로변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천호대로변의 성격을 명확히 해 강동구의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정훈 구청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노동권익센터의 설치도 본격화됩니다. 구청 인근에 자리 잡을 노동권익센터에선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체가 많은 강동구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조성 등 사업으로 동남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고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통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강동구는 3개월 단위로 공약 사업들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레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노후 주거지가 많은 중랑구.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개발은 지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중랑구와 서울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중랑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군의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 34%, 20년 이상 된 곳은 무려 71%에 달할 만큼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 개발은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취임 후 문제 해결의 방향을 도시재생으로 잡았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적극 유치를 10대 공약 사항의 하나로 삼고 최근 중랑구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H와 LH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지역 공동체를 살려가면서 주민의 힘으로 우리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때 우리가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기관에서 전부 도와드리고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4개 기관은 앞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해 도시재생 저변 확대와 주민 대상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의 한 4분의 3 정도, 74%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랑 지역 활력에 좀 방점을 둔 도시재생 시대를 좀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간의 협약은 이번이 최초. 향후 서울시와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선정 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8대 성북구의회가 꾸려지고 첫 구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성북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상태와 구청장의 공약을 점검하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도서관과 도시재생 사업까지 맡고 있는 성북문화재단. 구정질의에 나선 김우섭 의원은 성북문화재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23개의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 왔고 그렇게 재단의 규모는 커져왔습니다. 규모에 대한 단순 비판에 앞서 재단의 규모가 왜 커져왔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에 대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문화재단에서 여러 사업을 맡아 진행하다 보니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현재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을 문화재단이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구청 업무를 이관할지 분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 기구 개편이라든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중반전에 와 있습니다. 수년째 공석으로 있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지금 사업 1본부장, 2본부장이 다 없고 위에 감사 담당만이 또 공격해 공석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공단은 지금 이사장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저기. 이에 대해 이승로 구청장은 적자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역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전문적인 경영 인력을 임원 자리에 임명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구청장의 대표 공약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와 미아리 집창촌 철거 문제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겁니다. 집창촌 주변 정비라고 하니까 이거는 집창촌을 정면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조치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사실은 지금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집창촌 주변 유해 환경업소 정비는 주변으로부터 서서 이제 정비해 나가자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구정질의에선 165억 원 적립된 기금의 활용 방안을 논의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10월 31일 어제가 헬로윈데이였죠. 다른 나라의 축제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재미있는 분장을 하며 헬로윈데이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각종 폭행과 추행, 절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자세한 소식을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이태원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헬로윈 축제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요. 6일간의 헬로윈 축제가 열린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청소 미화원들의 노력 결과인데요. 아직까지 현장엔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어서 거리가 축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헬로윈 축제가 아수라장이었다고요. 먼저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어제 거리는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는데요. 영화 캐릭터 등을 코스튬한 사람들을 사진을 찍으려고 따라다니는 행렬을 시작으로 불법으로 거리를 점거한 분장소에서 분장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줄로 인해서 거리는 혼잡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 밖에도 도로에서 무단횡단은 기본이고요. 취객들이 도로 위를 점거해서 운행을 차량들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파출소에선 취객들의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거리에선 강제 성추행과 폭행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예. 매년 있어왔던 일인데 올해는 특히 상황이 심각했다고요. 상인들이나 경찰들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네, 우선 먼저 헬로윈 축제에서 벌어지는 사건 신고 건수에 대해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요. 예. 사실 이태원동에서 열리는 헬로윈 축제에서의 신고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매년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사건 사고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는 건 2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로윈 축제를 어제까지 그 상인들과 경찰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 놀라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있습니다. 매년마다 열리고 있는 헬로윈 축제가 사실은 당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제는 헬로윈 축제 당일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나 몰려서 상인들과 더불어서 경찰관분들도 놀랐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면 관할 구청이나 경찰 쪽의 사전 활동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어땠습니까? 네. 관할 구청의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면요. 용산구는 지난달 26일부터 7일간 헬로윈데이 청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청소 미화원 39명을 투입했고요. 차량 12대도 함께 투입을 시켰습니다. 무단 투기부터 거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인데요. 구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 아침까지 나온 쓰레기 양은 평소보다 12톤 정도 더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심각했었는데 그나마 대책을 수립해서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찰서 역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파출소 인력들이. 예. 그런데 이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비근무자들도 축제 기간에는 좀 더 근무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에 있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이태원동에서 열린 헬로윈 축제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이런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시민들의 의식 향상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헬로윈 축제로 취하고 이 사고로 얼룩됐던 이태원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전파체험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전파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전자키트 조립에 푹 빠졌습니다. 작은 건전지로 전원을 공급하니 부저를 누를 때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짧고 긴 음, 직접 모스보호를 이용해 전파에 신호를 실어봅니다. 길고 짧게 하는 신호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재밌었고 무슨 신호인지 다 써있는 표도 주셔서 중앙전파관리소가 직접 학교를 찾아 어린이 전파 체험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로봇의 원격 조정과 드론, 그리고 휴대폰까지 아이들은 전파 자원의 다양한 쓰임새와 성질 등을 익혔습니다. 여기에 친구끼리 무선으로 교신도 주고받고 평소에는 보기 힘든 전파 감시 차량에도 직접 타보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전파를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핸드폰, TV 되게 여러 가지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걸 알게 되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전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해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꿈을 펼쳐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느껴지진 않지만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전파를 직접 경험하며 아이들은 전파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는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 결연을 하고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질 좋은 상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농부가 직접 수확한 과일이 매대에 오르고 각종 채소와 작물들도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 이 밖에 각종 공예품과 먹거리도 구매자를 만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대문구와 전라남도 광양시가 자매 결연으로 마련한 직거래 장터입니다. 광양시 내 면과 읍에서 1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참가 상인들은 서울의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서울에 저번 5월 달에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완판을 했었거든요. 한 오전 하고 1시간 후에 12시까지 저희들이 영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서울이라는 데가 이런 시장이 좀 크구나. 소비자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맛보고 제품 설명도 들으며 신뢰도 쌓입니다. 시식으로 먹어보라고 줬는데 밤도 맛있고요. 가격도 좀 시장보다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랑 이렇게 뭐 하나 하고 들어봤는데 다른 제품들도 다 제품 질이 좋고 또 신선도도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직거래 장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명절을 포함해 연 4회로 직거래 장터와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전체 다 이제 명절 때 시즌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뭐 특산물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체험 부스도 같이 마련을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가 도농 상생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용산구의 3대 교육정책 키워드는 혁신과 평생 그리고 책입니다. 이를 주제로 한 축제, 용산 미래교육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냄비 받침대를 손수 만들어 봅니다. 햄스터 로봇을 조종하거나 다문화를 체험해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로 선정된 용산구가 마을 결합형 학교를 비롯해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 교육을 안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혁신 교육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소통하는 화합의 자리로 다양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교육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부터 공기 정화 식물을 이용한 토피어리 만들기와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험장은 인기입니다.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2년 전부터 책 축제를 열어온 구는 도서를 교환하거나 책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체험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아이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혁신 교육과 평생 학습, 독서 진흥까지 3대 교육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 미래 교육 한마당을 통해 용산의 미래 교육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추진 10년 만의 일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정을 태윤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0년간 공회전했던 위례 신사선 사업이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 실시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겁니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입값은 1.02,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입값이 1을 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종 점검 회의를 통해서는 일단은 적격성 확보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로소 민간투자사업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이후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 실시협약과 체결로 사업 시행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협약 뒤엔 실시 계획 단계를 밟고 보상과 착공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반복되어온 교통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이 개통되면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20분 내외로 주파가 가능하고 강남의 중심부를 지나쳐 주거 직장 근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례 트램과 함께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꼽혀온 위례 신사선. 개통까지 최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만간 개통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북가주화 1동을 방문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주화 권역의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홍제와 신촌 등 서대문구 5개 권역에 개발 구상을 내놨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 구청장이 북가좌 일동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직접 가좌 권역의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서중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재울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레 서중시장까지 이제 이번에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 서중시장 옆에 가재울 8구역도 이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북가좌 2동은 동복합청사를 새로 이번에 지을 예정입니다. 가좌 권역에 추진되는 서울도서관은 일찌감치 가재울 도서관으로 개발 계획을 세웠던 곳입니다. 예산 3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12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본 예산에 일단은 그 측량비하고 설계비 13억이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당초 계획대로는 2022년 이전에 서울도서관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이 밖에 서대문구 불광천변의 복지와 환경정비 계획도 구체화됐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산후 조리원을 개원하고 불광천에는 하천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출범 4개월째를 맞은 민선 7기. 공약을 얼마나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올해 30대 구매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갭 투자를 노렸거나 아니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무리해서 구매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부동산이 정답이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수요층의 등장이다, 하우스푸어가 늘어난다 등의 엇갈린 반응 속에 부동산을 찾는 발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